이거는 뭐 그런데 일단 가보면은 AX 삼성에다가 에다가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a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1 외에 실근은 오직 하나만 갖는다 이거야. 그치? 근데 1이 근이고 실근 하나고 하나는 허근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건 안 돼.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을 해서 일단 표현을 먼저 해보면 이거예요. 1로 일단 된다. 1이라는 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a 내려와. 올라가. a 플러스 3 내려오고 a 플러스 3 올라가서 a 내려오고 a 올라갔다 나머지 제로예요. 이렇게 구했지, 그지? 그럼 다시 봅시다. 요거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됐냐면 x-1에다가 곱하기 a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x 플러스 a가 0이야. 이거 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스톱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1이라는 근이 나오고 1 외에 다른 근은 7근 하나밖에 없어. 니까 여기에서 근을 어떻게 가져도 되냐면 1이랑 다른 실근을 가져도 되고 여기에서 실근과 실근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 같은 실근을. 그러면 1 위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1이라는 게 일단 요거에 대한 근이 돼야 되니까 1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고 1 대입해보면은 3a 더하기 3이 뭐가 돼야 돼요? 0 된다. 한마디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라는 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가질 거야 라는 추정이지 추정. 근데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었더니 요거에 대한 근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얼마? 마이너스 1인가?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묶어서 x-1의 제곱은 0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1이라는 걸 근으로 갖고 여기에도 1 근을 간다 이거지, 그치? 문제에 적합하지 않네. 1, 2의 실근 오직 하나만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 2의 근을 갖지 않고 1이라는 근밖에 안 가져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두 번째. 여긴 얘가 또 다른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 0이 되면은 얘가 또 다른 실근 알파라는 걸 중근을 갖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전기의 정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플러스 6A에다가 플러스 9가 0이 되면 돼요. 그치? 얘가 되게 하는 실수 A 값을 구해볼까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봐야지. 마이너스 3 나눴더니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보세요. 요거다. A 값이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일단 마이너스 3이랑 1로 될 거고 만족한 A 값은 얼마냐면은 3이랑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로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중근을 갖겠지만 그 중근이 얼마? 1이라고 확인됐으니까 넌 되지 않아. 만족한 A 값은 누구? 3일 때 가능하다. 이거다. 물론 A 값에 3을 집어넣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그치? 3 묶어서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또 다른 실근 얼마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요 라고 이렇게 확인된 게 A가 3일 때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되고 문제에서 너무 착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기 없잖아, 그지? 너무 이쁘게 잘 준 거지, 문제를. 그치? 시험 문제에서는 막 이렇게 두 개 다 주고 뭐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하면 되겠지. 확인해야 돼, 확인. 알겠지? 맞나? 이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오케이. 확인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 12번. 12번.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거. 512번 가볼까? 여기다가. 부탁이지만, 제발 가진 수를 다 써보십시오. 쌤이 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보이는 게 많아지고 실력이 늡니다. 쌤이 푼 거 계속 봐도 어차피 실력은 잘 안 늘어. x 플러스 1은 0이야.
요거에 대한 근이 또 오메가겠지? 이 정도까지 됐어요, 그지?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N이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다. FN이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n승분의 오메가 n승이랑 똑같다. 여기에다가 1, 2, 3, 4, 300까지 집어넣어봐. 이거잖아, 그치? 열심히 집어넣어야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여기에다 1을 집어넣은 거랑 4를 집어넣은 건 똑같아. 그치? 그럼 다시 4를 집어넣은 거랑 7을 집어넣은 건 똑같겠지. 세 개씩 규칙을 갖고 반복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F1 찾아야지. F2도 찾아야 돼. 해야 돼. F3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는 3개씩 계속 반복될 거야. 근데 F300까지니까 이 똑같은 값이 몇 번 반복돼? 100번 반복된다 이거다. 100번. 곱하기 100 하면 정답이에요. 그렇지? 그럼 풀어가 볼까? 1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야. 근데 계산해 봤더니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네. 그치?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다.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분모 문제에 똑같이 오메가만큼 곱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3승이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F이다. 값이 나오지 않지, 그치? 이 끝. F는 뭐예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지, 그치? 근데 얘도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약분 쫙 해갖고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다. 됐지? F3은 뭐냐면은, 여기서 3 집어넣어. 그럼 이거 얼마? 2. 요거는 1. 이어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3개 더 해볼까? F1, F2, F3이 반복될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이 요 세 수의 합이야. 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랑 두 개 더한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1과 같습니다. 그치? 결과적으로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이고 2분의 3이 이 세 개에 대한 합이 되는데 요게 100개가 반복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0 곱하면 답이다. 오케이? 다시 그 다음 527번. 선한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12화의 정수 K의 개수를 골라볼까? 이거 내지? 가봅시다. 4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보기차식 확인해야지. 대칭식도 확인해야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소거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두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그치? 선한 내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조립제법 해. 이게 보기차식 아니잖아. 대칭식도 아니잖아. 그치? 이 조립제법 해야지 그냥. 1이야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K 제곱이고 K 제곱이에요. K를 소거하는 게 최우선 아닐까? 내려왔다 올라가 소거하려면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렇게 내려와 1 올라가 마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올라갔더니 K 플러스 1이어서 빵 됐고 올라가 이 K 제곱 내려와 마이너스 K 제곱 올라가서 다시 빵 됐습니다. 인수분해 됐네. 또 어떻게 소거하면 될까? K 오 이건 잘 찾은 거지. K야 K 1 내려와 K 올라가 마이너스 1 내려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곱 나머지 빵 됐다. 더 이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치? 그럼 가봅시다. 저 정리한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0이야. 근데 문제에서 선한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골라볼까? 라고 했네, 그치? 선한 내실근을 갖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래! 파멸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마이너스 4h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하나. 근데 k는 10 이하의 정수야. 근데 4k라고 하는 게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k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럼 10 이하의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거는 누가 있냐면 얼마? 0, 1 쭉 가서 10 이하니까 10까지 가능하겠다.
일단 내가 본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 이후에 10 이하의 그 정수 K에 대해 34개의 실근을 갖도록 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해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이 상태로 두잖아? 그럼 여기 32실근 갖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4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아. 맞지? 그리고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긴 얘가 중근을 가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어떤 것도 중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뭘 가지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또 K라는 근을 가져도 안 돼요. 그치? 그럼 가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 K인데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왜? 0 되면은 마이너스 1이 근이거든. 그치? 그래서 K는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돼요. 하나 제외했네. 여기에서 또 K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K 집어넣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치? K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K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랑 2가 되면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0이랑 2를 제외한 어떤 값이 들어가도 여기에는 선한 4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총 11개 중에서 2개 제외하고 선한 4실근을 갖는 개수는 9개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마지막! 끝났어. 똑같은 문제야? 네, 앞에. 이거 했다는 거야? 끝! 이제 진도하자. 우리 저 쉬운 거부터 계산 먼저. 연립방정식 우리 저 중딩 때부터 갑니다. 중딩 때부터 선생님 설명할 게 그닥 많지가 않고 문제 풀이할 것도 그닥 많지가 않아요. 한두 개 풀고 딱 끝이야. 가벼워. 일단 첫 번째는 1차와 1차를 연립할 거예요. 이렇게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은 뭐 되게 심플하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중딩 때 했잖아. 그치, 가감법 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뭐 어렵지 않게 값이 나와요. 그치? 뭐 x를 소거하거나 y를 소거하거나 아니면은 x를 y에 정리해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다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얘가 이제 이 연립방정식의 근본이지. 근본 다 이렇게 풀어. 1차랑 2차랑 연립하는 거야. 이렇게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 가감법이 안 되지. 소거해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뭐 요까지도 되게 무난하잖아. 그치? 무난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플러스 y가 3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7이에요. 이렇게? 이거 대입법 하면 되지. 그치? 대입법 어떻게 해요? y 대신 3-x랑 같은 값이니까 집어넣고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이 7이 되게 하는 x값을 뽑은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대입법이지. 그치? 그리고 2차 연립부등식이 이제 여기에 메인인데 메인이 2차야 이거 2차 요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다 요거입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2차랑 연립해야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한 거고 2차 연립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일단 1차 관계식을 뽑습니다. 뽑아. 근데 이 1차 관계식을 뽑는 것 중에서도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두 2차식 중 하나를 잡아서 인수분해하는 거지. 하나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인수분해한 결과는 1차 관계식일 거니까 이 1차 관계식과 나머지 식에서 연립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두 2차식을 연립해요. 어떻게 연립하냐면 상수를 소거하면서 연립합니다. 소거하면서 연립을 해? 그럼 상수가 소거되잖아? 그러면 x, y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인수분해해서 1차 관계식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목적은 뭐냐면 2차 돼 있을 때는 무조건 1차 관계식을 뽑아. 어떻게든 뽑아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립을 하면 돼요.
요거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하면 물론 너무 좋지. 근데 여기 끝이 아니지. 이거 했는데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은 요 조건이 맞을 땐 요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조건이냐면 2차, 2차가 돼 있는데 요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대칭식.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만 특수하게 값을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경우에는 x 플러스 y를 하나의 문자로, 또 x 곱하기 y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네, 치환이다. 요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요거 제외한 나머지 연립 방정식은 다 똑같이 얘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뭐 굳이 풀어줄 필요 없으니까, 요런 거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줄 거고, 요거 하나 풀고 끝이다. 볼까? 하나씩은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역시 여기는 좀 달라. 내신고쟁이는 기본 유형이 안 나와 있어. 저기 가봅시다. 483번. 기본 유형이 나와 있네. 전에 481번 먼저. 뭐 쉬워도 할 거예요. 쉬워도 할 거니까 481번.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정아, x제곱은 몇 차게? 2차. xy는 몇 차게? 1차. 여기는 몇 차게? 몇 차야? 2차, 2차. 2차라고 하는 거는, 차수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차수라고 하지, 그지? 2차입니다, 2차. 다시 481번 갑시다. 둘 다 2차야. x 플러스 2y는 3이에요. 와,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은 3이에요를 놓고 연립을 해서 xy를 구하세요. 요거지, 그치? 이건 뭐 대입법이지. 1차랑 2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x 대신에 3-2y를 집어넣을 거야. 넣자. 그럼 누구야? 3-2y에 제곱 플러스 3-2y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이 3이 되게 하는 y 값을 뽑아서 대응된 x 값을 만들면 되겠지, 그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4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y에다가 플러스 9야. 마이너스 2y 제곱에다가 플러스 3y에다가 플러스 y 제곱 있고요. 3 이항에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어쨌든 요거 y에 대해서 값 구하는 거잖아, 그치? 내림차순 쫙 정리해봤더니 소거소거해서 3y 제곱, y에 대한 1차 계수는 마이너스 9개 있어요. 이렇게 상수는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6이다. 3 나눕시다. 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y 값이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대응된 y 값 하나는 2야. 또 y 값 하나는 1이다.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x 값은 누구냐면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겠지. 1을 집어넣었더니 1이겠네. 이렇게 대응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게 누구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크기가 작은 얘네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2라고 되겠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거 그냥 보여준 거야. 요거를 그냥 보여준 거다. 그냥 대입법. 보여준 거고 의미는 많이 없습니다. 다시 밑으로 와서 483번이에요. 이게 2차 연립이지. 2차 연립. 2차 연립 어떻게 하냐면 483번 이렇게 가요. 앞에 있는 식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y에다가 마이너스 4y 제곱.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오케이. 얘랑 다시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8이다. 두 번째 식이다. 둘 다 2차야. 이거는 연립을 하는데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 1차식 뽑기를 하는 거지. 대칭식이 일단 아니야. 대칭식 아니잖아. 바꿔도 xy 자리 바꿨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아니야. 대칭식이 아니니까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요거야, 이거. 1차식 뽑기. 근데 1차식 뽑기 중에서도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 되네. 그치? 인수분해 시켜요. 어떻게? x-4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이야. 라고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번 뭐가 x가 4y랑 같거나 또는 2번 x가 마이너스 y랑 같으면 되겠구나. 그치? 그럼 1번 x랑 4y가 같다면 밑에 있는 거 성립해야 되니까 x 대신에 4y를 집어넣어서 요거에 대한 식을 풀어봤더니 16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18이 되게 하는 y 값이 요것도 만족할 거야. 그치? 만족하는 y 값은 누가 있냐면 1이랑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다. 근데 x랑 4y가 같은 값일 거니까 요거에 대응되는 x 값은 누구냐면 4예요. 요거에 대응되는 x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수소쌍을 벌써 2개 구했다. 옆에 있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을 때는 똑같이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더니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18이 되면 되고요. 3y제곱이 18이니까 y제곱은 6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y가 얼마? 루트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6이면 되고 x랑 마이너스 y 같을 때니까 그거에 대응된 x값은 마이너스 루트 6이랑 x값은 루트 6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소쌍 4개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들 x 플러스 y 최대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얘는 둘 다 0이지.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5여서 최대값은 얘 2개 더한 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방법은 요게 2차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2스텝 넘어갑니다. 대칭식이 심플한 거밖에 없어서 2스텝으로 넘어갔어. A 저기 있다. 518번. 요거에 대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문제예요. 얘 똑같아.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배에 x 플러스 y가 k야. 하나.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순에 바꿔 쓴 거야. 플러스 xy가 5야. 하나.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알파, y값은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결정해볼까? 이거네, 그치? 가봅시다. 출발. 야, 이거 연립 어떻게 하지? x, y가 어쨌든 뭐 만들어내야 돼. 구해내야 돼.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되는 거 없어요. 그치? 뭐 상수를 k여 상수를 소거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 근데 봤더니 대칭식이야. x랑 y랑 문자를 바꿔 집어넣어도 식이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얘로 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 경우지. 그래서 x 플러스 y를 대문자 x라고 두자. 또 x 곱하기 y를 대문자 y라고 두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잖아.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xy야. 니깐 요거는 x제곱, 요거는 y. 그치? 그럼 바깥 집어넣읍시다.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요. 앞에 있는 거는 x제곱에다가 얘는 2x지.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y가 k가 된다라는 식 하나와 대칭식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에다가 요거는 y니까 마이너스 y가 5가 된다 하나가 있다.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대문자 x, y 값을 구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x, y 값을 구하면 돼요. 인데 문제에서는 그거에 대응되는 x 값을 알파, y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x 더하기 y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결정할 거야. 누가? 대문자 x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고 있죠? 그럼 정리합시다. y는 1차식이어서 가벼워. 근데 x는 무거우니까 2차이지만 식을 정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y가 x제곱 마이너스 5랑 같아요. 라고 해서 대입법을 이렇게 이용할 거다. 오케이?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이 k가 되게 하는 대문자 x값이 알파 플러스 x인데 그게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목적이야. 그치? 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0이 k가 되게 하는 대문자 x가 항상 양수가 되고 싶대. 이해해볼까?
0은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이 항상 대문자 x 값이 양수가 되고 싶다 이거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근해 분리예요. 근해 분리. 요걸 만족하는 실수 xy 값에 대해서 두 값의 합이 항상 양수가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요거네. 저건 대문자 x축이에요. 대문자 x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어딨냐면은 여기 대문자 x 1이라는 데 있어. 이렇게. 그치? 대문자 x는 분명히 x 플러스 y여서 실수인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실수인 근인 대문자 x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x 값이 양수일 거 아니야, 둘 다.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민정아? 그래. 그래. 안 되지, 그치? 그냥 안 갖는 거지, 그건. 성립하는 값이 없다, 이거지. 용현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용현아? 이렇게 돼, 안 돼요? 왜 안 돼? 그래, 음수 안 돼. 그래서, 요런 상황이대로 완성하세요. 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문자 x에다 0 집었을 때 양수 나와야 돼, 어쨌든. 대문자 x에다 1 집었을 때 어때야 돼?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근해 분리야,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대문자 x에다 뭐 집어넣어? 0 집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양수여야 돼요. 대문자 x에다 뭐 집었을 때 1 집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0보다 작거나 또는 0이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두 개 연립 부등식 풀어서 결과치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 이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선생님이, 여기 앞에 문제 이런 게 없어서 선생님이 이거 잡아서 풀었는데 조금 어렵다. 됐죠? 다시. 이제 연립방정식은 끝났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시 뒤로 가서 부정방정식 한번 봐볼까요? 다시 원 스텝으로 옵니다. 센 먼저 풀어야 돼. 이게 저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내신 고쟁이는 처음 나가는 거, 어이씨, 진장. 처음 나가는 걸로, 어이씨.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쌤 먼저 불러야 돼요? 쌤 먼저 풀어. 쌤 먼저 풀어야지 유형 확인하고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쌤 복사해 줄 거야. 갑자기 잘 풀 수 있으면 괜찮아요. 원스텝 어려워. 원스텝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유형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유형 연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구난방이어서.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정해지지 않았어. 방정식이야. 한마디로 값을 한 번에 딱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근데 해가 엄청 많은 거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1번 정수근이거나 또는 자연수근이라고 돼 있을 때에는 부정방정식이지만 근을 구할 수 있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1번이에요. 알겠지? 2번 부정방정식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 또 있어. 2번 실수근을 갖는다 라고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데 봐봐. x 플러스 y가 3이 되게 하는 실수근을 한번 불러볼래? 이거 너무 많지? 값이 딱 정해지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거에 적절하지 않냐면, 실수근을 갖는다에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치? 그럼 요거면 되지 않을까? 실수를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나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는, 요런 식이면은, 근이 엄청나게 많지만, XY가 실수라고 했을 때는 근이 딱 하나로 정해지네. 요게 실수근 일대에 대한 부정방정식의 형태다. 그치? 이거 뭐일 때예요? X가 0일 때고 Y가 0일 때다. 이렇게.
그럼 실수근을 가질 때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게 하는 것도 안 많지 않나? 그지? 엄청 많지? 이 무수히 많아. 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얘도 부정방정식의 형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가 너무 많아. 딱 정할 수가 없어. 근데 요 조건이었을 때에는 또는 요 조건이었을 때에는 해를 딱 함정해서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가 얘네 두 개고 그 중에서 실수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형태가 이거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다. 그리고 정수거나 자연수일 때도 요거 정수근 찾으래. 그 민정아,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아. 이거 다 못 세. 그치? 자연수라고 하면은 딱 정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수일 때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 조건이나 자연 조건일 때는 주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야. 뭐 곱하기 뭐가 뭐야 이렇게 주어진 게 정수 자연수일 때 부정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부정방정식 고일 때 하는 부정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실수일 땐 요거 그리고 자연 정수일 땐 요거 딱 정해졌어요. 이거는 유형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만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